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KBS의 이충환 의학 전문 기자, 박연미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기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3번 확진자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확진자가 4명, 3명, 오후에 4명 추가돼서 이제 11명이고요. 저희가 세 번째 확진자, 몇 번째 확진자로 호칭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확진자가 6번째 확진자와 20 며칠 날인가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2차 감염까지가 우리가 오전까지 확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6번째 감염자의 가족이 2명이 더 확진을 받았더군요. 네, 3차 감염입니다. 그러면 3차 감염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우한에서 들어온 분이 뭐 확진됐다 그러면 1차 감염인 거고 네. 그분으로부터 퍼졌다 그러면 2차 감염, 또 네. 퍼졌으니까 3차 감염이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환자는 22일 날 네. 6번째 환자랑 같이 식사를 했죠. 네. 저녁 식사를 1시간만 동안 했고 한일정이라는 식당에서 한일관입니다. 한일관이라는 네, 식당에서 불고기를 식사를 파는 했고. 네. 식당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그래서 6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네, 그 56세 남이라고 써진 환자가 이제 6번째 확진 환자입니다. 네. 식사를 같이 한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은 아직 모르고요. 그분은 자가격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직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안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중국에서 들어온 이 세 번째 확진자가 일산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도 고령의 어머니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같이 여행한 중국인 여성도 음성 판정을 받았죠. 강남의 성형외과도 같이 가고 했는데 역시 감염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 그때 증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기침 같은 증상이 있어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6번째 환자도 처음 조사할 때는 네. 식사를 할 때 증상이 없었다고 했지만 세 번째 환자가 나중에 조사를 했을 때는 네. 약간의 증상이 있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가 매우 고령이신데 면역력이 그렇게 높지 않으실 텐데도 음성이 나온 거 보면 하여튼 감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죠. 밀촉, 그러니까 가까이서 흔히 2m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네. 식사를 하는 정도면 감염될 수 있지만 네. 꼭 그렇다고 감염되는 것은 꼭 아니다. 감염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심지어 같이 생활한 어머니도 고령의 어머니도 감염되지 않았으니까요. 네.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 한일관이라는 식당 지금은 뭐 방역이 완전히 끝나서 아무 네.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22일 날 저녁이라고 하셨죠. 네. 내가 만약에 23일 날, 24일 날 갔는데 그 집에 그 확진자, 세 번째 확진자의 비말, 뭐 네네네. 침방울이라는 게 남아서 네. 조금이라도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하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네. 거의 감염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한 2m, 멀리 가도 2m거든요. 네. 주로 비말이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공기 중에 나오게 되면 대부분 사멸합니다. 네. 최장 이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그 다음 날 이렇게 며칠씩 그 침방울이 그러니까 비말이 네. 바이러스가 침방울에 있는 예. 바이러스가 살아남아서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없다. 또 네. 바이러스는 스스로 복제를 못해요. 네. 살아있는 몸 안에서만 복제를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죽어가는 거죠. 들어오는 숫자도 중요하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3차 감염까지는 확인된 것 같고요. 네. 다시 정리하면 세 번째 감염자가 식사를 한 친구가 6번째 2차 감염으로 6번째 감염자가 됐는데 이 6번째 감염자가 그동안에 설 연휴 동안 가족들, 네. 아들, 사위, 딸과 있었고 네. 이분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두 분이 네. 지금 확진이 됐다는 브리핑이 저희 방송 시작 직전인 오후 3시 무렵에 나왔는데 네. 지금 아들, 딸, 사위 중에 누구인지는 아직 확실히 편의상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연미 네. 평론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 제일 오른쪽 밑에 네. 그러니까 6번째 확진자 56세 남성의 가족이죠. 가족일 걸로 네. 추정이 됩니다.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딸일지 모르지만 그 2명 중에 딸이 포함됐을지 모르지만 딸이 어린이집 교사예요. 그게 지금 네. 좀 걱정거리인데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을 네.
설 이후에 출근했어요, 딸이. 사흘 동안 증상이 없어서 일단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는데 네. 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나중에 받게 돼서 이제 네. 어린이 그리고 보호자들,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은 현재까지 추가로 누가 아프다든가 네. 아니면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해당 교사가 근무했던 어린이집은 일단 무기한 휴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했던 그 사위의 네. 직장에서도 지금 당분간은 휴가를 줘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네. 있는 와중인데 아들, 딸 사위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격리돼 있는 상태는 맞고 추가로 그분들이 접촉했던 분들 네. 조금 더 능동감시자 대상에 넣어야 할 사람들은 확대된 건 분명하죠. 네. 다시 정리해드리면 세 번째 확진자가 여섯 번째 확진자와 그러니까 식사를 해서 여섯 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여섯 번째 확진자의 가족 2명에게 확진이 나와서 10번째 편의상 10번째, 11번째 확진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섯 번째 확진자도 한 명을 더 감염시켜서 9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2차 감염이 네. 있었잖아요.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로. 네. 그러면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2차 감염 사례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2차 감염. 이분은 접촉자가 한 명이었고 그 한 명이 네. 그동안 다섯 번째 10명이 확진자는, 확인돼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다가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나머지는 음성, 한 명이 양성으로 확인돼서 네. 또 다섯 번째 확진자가 9번째 확진자에게 네, 감염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확진자가 네, 우한을 한 달 전 우한을 다녀온 확진자고 30대 남성인데 9번째 확진자에게 감염됐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확진자가 일곱 번째 확진자를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확진자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일곱 번째 네. 확진자는 20대, 네. 최초의 20대 남성 환자였고요. 네. 이 일곱 번째 확진자와 여덟 번째 확진자, 네. 오늘 오후에 발표된 분인데 네. 이분은 지금 원광대병원에 격리 수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행기를 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서 해당 비행기에서 그 근접한 자리에 앉았던 분들을 다 조사해야 네. 한다. 여기까지 지금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자,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가 저희 방송 직전에 있어서 아직 그래픽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네. 일곱 번째 확진자와 새로 나온 여덟 번째 확진자가 같은 비행기에 23일 날 네. 오전 10시 10분 청도항공의 여객기를 타고 청도에서 인천으로 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그러니까 비행기에 우한에서 탑승했죠. 칭다오를 거쳐서 네, 국내로 들어온 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일곱 번째 확진자는 그러니까 청도 칭다오에서 둘다 들어왔는데 우한에서 우한을 왔습니다. 갔다 온 건 확인됐고. 여덟 번째 확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두 분이 우한에서 감염돼서 같이 우연히 그 청도에서 들어오는 여객기를 탔는지 아니면 저 여객기 안에서 감염됐는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됐겠군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우한에서 각자 감염된 게 아닌가 보고 네. 있고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 안에 여러 가지 뭐 기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네. 감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하지만 조사가 좀 필요하겠지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11명의 확진자들 지금까지 나온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민들, 중국 우한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들 지금 안정적으로 아산과 진천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에 모두 입소를 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명은 귀국한 다음에 검역을 했더니 열이 일부 있어서 격리됐더군요. 그래서 네. 250명만 내려갔어요. 네. 350명이죠. 350명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서 12명이 발열 증상이 나타나서 네. 일단 2층 좌석으로 분리해서 일단 탑승을 해서 네, 왔고요. 네. 또 귀국 후에 추가 검역을 했는데 그때 6명이 또 발열 증상이 있어서 네. 모두 18명이 국가 격리병상으로 지금 이동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방금 전에 이 18명 모두 심각한 증상은 없다. 네. 네. 아마 바로 검사가 들어갔겠죠. 중국에서
막 탑승하려던 우리 국민 한 명은 고열 증세 37.3도입니까? 4.7도입니까? 3도 이상이면 중국에서 보내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중국 검역 당국에서 이제 검역을 한 거죠. 그것도 여쭤볼게요. 이게 독감처럼 40도도 아니고 37.3도만 넘으면 중국 당국이 못 내보낸다는 건 이 증상 자체가 그렇게 아주 심한 고열은 아니라면서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기준은 37.5도입니다. 네. 보통 고열 그러면 38도 이상이거든요. 네. 좀 기준을 좀 이렇게 넓힌 거죠. 아무래도. 네.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고열은 아닙니까? 신종 플루처럼 뭐 40도 이러지 않고. 고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못 느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네. 무증상 감염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 또 네. 일본에서도 그런 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우한에 있던 우리 국민 368명 정말 우여곡절 끝에 우리 전세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공항에 집결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다 저기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찍은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나 SNS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낸 방역진들이 이렇게 항공사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네, 총영사관에서 제공한 간식들까지도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매우 꼼꼼하게 사전 검역이 우리 검역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네, 신속 대응팀이라고 써져 있네요. 네, 이 여객기가 이제 대한항공이 보낸 747 여객기입니다. 네, 한국 오신 검역하는 분들께서 되게 장면이고요.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문진표를 확인하고 열이 있는지 없는지 기존의 마스크를 모두 버리게 하고 우리가 가져간 마스크로 전부 네. 고밀도 교체해서 마스크로. 착용. 고밀도 마스크. 네. 기존에 끼웠던 마스크는 다 폐기를 하고 한국 측에서 준비한 그 좋은 마스크로 갈아 끼우고 탑승을 하도록 그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손 소독하는 장면도 있던데요. 네, 여기까지 볼까요? 네. 만전의 준비를 다 하고 간 것 같습니다. 네, 탑승 과정도 그래서 예상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지난 밤부터 뭐 중국 정부의 허가가 난다 안 난다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오늘 밤에도 추가로 전세기 한 편을 더 보낼 예정인데 손 소독부터 시작해서 탑승 과정에서 일일이 열 검사가 있었고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검사가 이루어졌고요. 국내에 오늘 오전 8시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현지에서도 임시 그 방역소를 설치를 해서 증상 있는 교민들은 현지에서 바로 격리 시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승무원분들도 거의 완전 무장에 가깝게 고글까지 착용을 한 상태로 이 시설로 이동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할 때 영상도 마저 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제 손 소독을 하고 이제 마침 탑승했고요. 400석 중에 368분이 있고 또 우리 이거 도착한 장면입니다. 거의 다 앉아서 빈자리가 없이 온 거죠. 아이 승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트랩을 내려오고 있고요. 또 내려와서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본래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그 승객들 간의 간격을 좀 벌리려고 했었죠. 네, 그렇지만 아산과 진천으로 내려가고 있는 7호차라고 써져 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사분들까지도 완전히 방역복을 입고 있고요. 조원태 회장 탑승했어요? 일단 승무원들만 보낼 수 없다. 한진그룹 조 회장이요? 대한항공에서 이번 비행기에 탑승하신 승무원들은 노조 임원을 중심으로 자원을 하신 분들이에요. 혹여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감염의 위험성을 무릅쓴 것이고 감염 안 됐어도 무조건 국내에 들어오면 14일 동안 격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 무릅쓰고 갔다. 여기에 감동한 국민들이 많았는데 조원태 회장이 나도 동참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는 등 특별히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승무원들에게만 위험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3월 주총을 노린 일종의 여론전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기에 그동안 대한항공은
반드시 해야 하는 소위 인테리어도 안 했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눈치를 좀 보기 시작했다. 전 그것만으로도 네. 변화가 약간 시작되는 것 아닌가. 아마 여기에는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외부의 세력, 국민연금이 더 이상 거수기 노릇만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런 노력들도 좀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산과 진천에 도착한 우리 국민들 지금쯤 이제 짐을 풀고 2주 동안 묵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산 주민들은 아산과 진천 주민들이 저 바리케이트 치고 막았었는데 다 철거하면서 이제 반대하지 않기로 했죠. 다른 플래카드가 바뀌었다고. 네. 그러니까 플래카드 바뀌었다고 하죠. 환영의 플래카드. 네. 역시 그런 우리 시민들이 국민입니다. 네. 처음에는 뭐 하필이면 우리 지역이냐라고도 이제 반대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반대 현수막을 예. 내리는 장면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포용하는 네. 자세로 나오셨고 다른 사진들도 좀 볼까요? 네. 시민 정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SNS에 네. 화제가 됐던 네. 영상이에요. 우리가 아산이다 이런 내용인데 네. 당초에 해당 지역에 계신 저 분들이 해시태그가 유행했더군요. 네. 위아 아산이라는. 네. 화가 나셨던 거 이 절차가 네.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큼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절차의 문제를 좀 문제 삼으셨던 것 같고요. 네. 막상 현지 교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들어왔는지 보고 나서는 네. 또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진 걸 보고 나서는 네. 적극적으로 이제 좀 받아들여 주시는 분위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께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보통 하루 정도 걸리던 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는 기술입니까? 키트입니까? 그게 좋아져서 6시간 검사법이죠. 네. 만에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어제 질병관리본부에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네. 그럼 오늘이든 내일이든 쓰면 그러면 오늘 입소한 350명의 우리 국민들이 금방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아마 대다수는 감염이 안 된 걸로 확인되면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18명은 병원에 갔으니까 네, 병원에서는 뭐 검사 시설이 하겠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천이나 아산에는 검체를 받아서 네. 그걸 또 검사가 가능한 곳으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18개로 보내서 네. 또 검사 시간만 6시간이 걸리니까 네. 뭐 오늘 내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그렇더라도 네. 아니 왜 이 질문 드리냐면 미국은 3일만 지나면 보내더라고요. 확인해서. 네, 우리는 물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입소하시면 검사를 진행하고 거기서 음성이 나와도 일단 14일 격리를 하고 네. 다시 이렇게 퇴소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네. 거기서도 음성이 나오면 이제 격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뭐 철저하게 너무 하겠다는 철저하게 하시는 네. 거죠. 예. 근데 이제 음성이 나왔으면 그분이 우리한테 어떤 감염을 시킬 가능성은 0%인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계속 2주 동안 있는다는 게 국민 제- 정서를 감안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지만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속검사법이 네. 민감도 100%, 또 특이도 100%, 있는 건 다 잡아내고 이게 이제 신종 코로나다 그러면 그게 정확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예미 평론가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저희가 방송 들어오고 아마 외교부가 시간을 확정한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 또 우리 전 세계가 출발합니다. 네, 전 세계가 출발을 하고요. 네. 현지에서 미리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 네. 이번에 추가로 탑승하고자 하는 분들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아마도 했고 역시 한 350여 명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절반 정도 들어오셨으니까 나머지 절반 정도 교민들이 탑승하실 걸로 보이고요. 네. 9시까지 도착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새벽 1시, 2시쯤 출발할 네. 것 같습니다. 이 출발 시간이 네. 늦어지는 걸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 당국이 이른바 차이나 엑소더스처럼 보이는 상황을 연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제히 비행기가 떠나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하고 네. 야간으로 시간을 미루는 측면도 있고요. 앞서 간식 왜 나눠줬는지 그 화면 잠깐 보여드렸는데 네. 기내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마스크를 벗을 경우에는 비말을 통해서 혹여모를 2차, 3차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이제 기내식 서비스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전에 제공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이건 여쭤볼게요. 무증상 감염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잠복기 감염과 무증상 감염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잠복기 감염은 알 수가 없죠. 네. 증상이 없으니까요. 검사도 네. 안 할 테고요. 지금 무증상 감염이라 하면 이번에 밀접 접촉자가 있잖아요. 네. 가족이 이제 3차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네. 그분들이 지금 증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밀접 접촉자니까 검사를 진행을 한 거고요. 자가격리 상태에서. 증상은 없었지만 감염된 분들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증상이 그러니까 기침하지 않고 열도 없는데 옮길 수 있다. 옮길 수 있다는 확실치 않습니다. 거의 네.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네. WHO에서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많은 특히 중국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의료진이나 네. 전문가들은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여지껏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입장을 들어볼까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WHO 문건을 네, 보시면 잘못 읽었군요. 무증상자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는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가 이루어진다 그런 근거가 오히려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 또는 사스와 같은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패밀리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무증상 감염이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없다. 증상이 없을 때의 전파력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이후에 아마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근거, 그동안 쌓여온 데이터, 그리고 혈액 분석 내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감염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침하거나 열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기침에 의해서 또 그 네. 비말에 의해서 그에 묻은 어떤 물건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중국을 다녀오는 사람이 기침을 하고 있다 이러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중국 입국자들은 많이 있지만 우한을 네. 다녀오신 분의 중에 이제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시간이 네. 지났기 때문에 네. 이 잠복기가 보통 평균 5.2일이라고 하니까 네. 대부분은 일주일 내에 발병합니다. 네,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2차 감염 또 혹시 모를 3차 감염입니다. 그래서 혹시 접촉자가 있다면 보건당국이 이제 자가격리를 시키는데 네. 거기에 충분히 잘 따르셔야 되고요. 네. 혹시 또 중국에 다녀오신 분 중에 증상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1339가 워낙 전화가 폭주해서 가급적 중국 다녀오신 분들 중에 증상이 있는 분만 신고해 주세요 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1339번도 지금 가능하고요. 네. 또 지역번호 앞에 하고 120번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력은 좀 충분해 보입니다. 네. 인력도 많이 확충한다고 네. 정부가 발표를 하더군요. 박예인 평론가 보시기에 네. 제도적으로나 우리가 지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네.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이후에 제가 어제 종합병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네. 하나하나 문진표 다 작성하고요. 병문안 아예 금지되고 네. 일일이 다 체온 재고 들어갑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네. 개학한 학교들, 개학 준비한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일일이 열 다 재고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게 3번째 확진자에서 6번째 확진자로 이 감염이 전파되는 이 과정에서 네. 1시간 이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분이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 일상 접촉자로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위험군을 우리가 조금 더 촘촘하게 짰더라면 좋지 네.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앞서 저희가 여의도 사사건건 때 그 김호랑 교수님 인터뷰 들으셨죠? 그러니까 메르스 때도 심지어 메르스 때도 바로 앞에 있는 분도 마스크 하더니 감염되지 않더라 이 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